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네기 원칙을 내 생활로 가져가자. 카네기 라이프입니다. 예, 자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또 잘 지냈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또 한 주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인간관계 5번 원칙 네. 알아봤었고요. 네. 이제 오늘 또 6번 원칙을 알아봐야 됐는데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이 시간 또 함께 해봐야 되잖아요. 네. 5번 원칙. 예, 인간관계 5번 원칙. 예. 바로 미소를 지어라 였었죠. 였습니다. 예, 네. 해바라기 미소를 지어라. 예. 어떻게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늘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때 정지선에서 그렇죠. 예. 그런 공약들을 했었는데요. 차 운전을 하다가 뭐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씩 이렇게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은 미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게 공약을 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실천했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또 미소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예. 왠지 더 그분이 더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뭐 책을 읽거나 컴퓨터 PC 작업을 할 때 네. 좀 인상 쓰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나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셨죠? 간혹 네. 우리 김쌤께서 제가 놓치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표정 좀 했었나요?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 기본 원칙 9가지 중에서 제 6번 원칙을 알아볼 그런 시간입니다. 6번 원칙이 뭐죠? 네,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네. 하는 게 6번 그렇죠. 원칙입니다. 예,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게 네. 기분 좋고 중요한 네. 말이다. 또 이제 제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곤란에 처한다. 그렇죠.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또 다르게 기억을 해서 또 곤란에 잘못 처하는 불려지는 것도 또 예, 곤란에 그런 처할 경우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책에 또 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했던 앞부분에 나왔던 분이 짐팔리라는 분입니다. 짐팔리라는 분.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정말 그 성공적으로 유세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주 정계에서 뛰어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사실 이분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교육의 기회가 그다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능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호감을 갖게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네. 원래 이분이 이제 석고 외포하는 활동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근무하던 그 시절부터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데 무척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그리고 하고 있는 일, 또 정치적인 견해 등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새겨뒀다가 다음번에 그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만나더라도 그와 악수를 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네. 그 뒤뜰에 핀 접시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예. 이름뿐만 아니라 뭐 네. 가족, 정치적인 성향, 뭐 네, 지금 이런 식물,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이런 관심과 또 그 사람의 이름과 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도 굉장히 또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정말 기계공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분하고 또 이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이름을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게 뭐 IQ라든가 기억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사람이 된 어떤 관심과 그런 그렇죠. 노력이 예. 했다라는 거 이게 또 참 중요한 것 노력이 같아요. 기반이 예. 됐을 거다. 예, 좋습니다. 또 저는 또 우리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름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가 바로 그 앤드류 카네기, 예.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에 예, 대한 그렇죠. 사례가 예.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정말로 그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다라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느꼈던 경험이 그 앤드류 카네기가 10살 때였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네, 이제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 카네기는 어미 토끼 한 마리를 갖게 되었다.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토끼들을 많이 기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일 먹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에게 줄 클로바 잎과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그 토끼들에게 아이들 이름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마술과도 같은 놀라운 효과가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다. 네, 이름을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철광왕 카네기지만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아는 게 맞습니다. 없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함께 했었죠. 예. 그 비결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불러줬던 맞습니다. 것. 그래서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위인이죠. 네. 또 어떤 사례가 이렇게 우리 쌤에게는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그 나폴레옹 3세의 사례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프랑스의 황제이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가 사실은 나라 일로도 굉장히 바빴는데요. 근데 이분이 항상 자랑 삼아 했던 이야기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무조건 기억한다. 다 기억할 수 있다. 이걸 또 자랑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좀 못 들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또 되물었대요. 어이 미안하네. 내가 자네 이름을 잘못 들었네. 한 번만 다시 말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봐서라도 기억을 하려고 했었고요. 정확하게 또 기억하려는 그런. 또 이분이 그 막 모습을 보였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일부러 몇 번이고 이름을 되풀이해서 말을 했다. 또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정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항상 수업할 때 보면 그 말씀 하시던데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상대방의 이름을 대화 중에 몇 번 정도나 불러주십니까? 라는 이런 뭐 질문을 던지곤 하던데.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3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처음에 누군가와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면 명함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명함 교환하고 나서 그분과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대화 나누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몇 번이나 그분의 이름을 언급해 주느냐. 우리는 명함을 통해서 이름은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과장님, 뭐 직책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만 쭉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 즐거웠습니다. 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헤어질 때만이라도 아이고 누구누구 선생님 오늘 만나서 정말 또 즐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좀 황홀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요. 황홀한 느낌까지. 예, 제가 왜 이
왜 황홀한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썼냐면요. 표현을 썼습니까? 예전에 제가 칼럼에서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뇌파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였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 그러니까 상황들에 대한 뇌파 사례를 수집을 했더라고요. 누군가와 다퉜을 때의 상황, 또는 누군가와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의 뇌파 그림을 수집을 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상만 해도 아주 행복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 나누는 그 뇌파 그림하고 거의 흡사했던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그림이냐? 그림? 그 낯선 공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름이 불려질 때, 야 누구야? 야 영수가, 야 미수가, 이렇게 또 뭐 야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살짝 뒤돌아볼 때 그 상황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그림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질 때가 바로 또 황홀할 때구나. 황홀한 순간이다.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또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갈 때였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티켓팅을 하게 보면 항상 비행기 좌석표, 조금이라도 편한 좌석, 뭐 비상구 옆쪽, 공간이 넓은 이런 곳을 이렇게 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쪽 좌석을 앉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담당하시는 분 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명찰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뭐 선생님 이름이 참 예쁘신데요. 그 예쁜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냥 씩 웃으시면서 아버지께서요 라고 하고 계속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티켓팅을 딱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딱 타서 좌석을 찾고 보니까 웬걸? 이야, 최고의 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거 정말 좋구나. 이름을 자주자주 또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반면에 좋지 않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시청자분이나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혹시 또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군가의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 역시 뭐 인자하시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고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명함 주고 이렇게 인사를 딱 나누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분께서 제 명함을 들으니 꼼지락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시구나. 그래서 왜 저러실까 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나누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명함을 만지작 하면서 명함이 정말 훼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구겨질 정도까지 이렇게 됐어요.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좀 언짢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명함을 건넸을 때 명함도 이름이다. 소중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카네기 교육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 선생님들도 일찍 또 누군가 이름 기억해주면 학생들은 충성심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에 대한. 인간관계 6번 원칙,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책에 나온 사례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잘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더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런 원칙들, 뭐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관심과 이름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대화를 나누면서 최소 3번 이상이라도 그 이름을 콕 넣어서 누구누구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이런 노력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언급하는 게 간혹 가다가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신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꼭 이름이 아니라 아이고 김 대표님이라고 그냥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도 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버금가게 좋은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이름을 자주 많이 부르다 보면 네. 또 스토커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볍게 이름을 너무 가볍게 보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예. 편안하게 하면서도 네.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네.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 이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자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보낼 때 그냥 언니 뭐 이렇게 보내고 누구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는 의도적으로 모든 문자나 메일에 이름을 적어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숙 언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언니 하고 이렇게 보냈다면 이름을 좀 넣어서 삽입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뭐 비즈니스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표님이라고 보냈다면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 대표님 하고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네.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좋은 또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원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1번부터 5번 원칙까지도 실천하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좋은 실천 결과를 가지고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